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가 극에 달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전범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전쟁의 야욕을 드러내는 걸까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혹시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직접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아, 한 길게 했죠? 한 1시간 이상? 네. 네. 직접 패널까지 막 들고 나와서 뭐 설명을 하던데요. 네네. 그러면서,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가 당연히, 행사해야 될 권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본이 해외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뀐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뀌기 위해서, 그 길을 네.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길을 있는데요. 이제 걷기 시작했다. 예. 네네. 예, 물론 그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고, 네. 아베 신조가 총리 같은 이유 자체가 예.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서 네. 헌법 제9조 평화헌법. 예. 그러니까 촌식 군대를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곳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정치가 같은 그 목적이다. 적이다. 예, 거기까지 말하고 있기 개정이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보통 국가가 예. 되겠다.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 개정을 안 하고 헌법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헌법 개정까지는 국회의원 전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에 또 일본 국민들이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이 아직 모르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사시키는 일을 먼저 하자. 이것은 현재 평화 헌법의 해석만 좀 바꿔가지고 이제 국제법으로는 허용되어 있는 집단적 자위권라는 것을 일본도 국제법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죠. 그러나 일본은 평화 헌법 때문에 그러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절대 권리는 있다 하더라도 행사를 못한다. 현재 역대 현재까지 일본의 정권은 공식 입장이었죠. 그렇게 해석해 온 거죠. 네. 이번에 보니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자기들이 정한 게 이제 가까운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게 또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해당국의 요청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조건이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약간 자의적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타국민이 거기 있다 그걸 명분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가 어제 길게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특히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이 된다면 거기까지 보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화면에 지금 어제 아베 총리가 아주 이례적이죠. 저렇게 판넬을 들고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어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일본 국민들을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미국 함대가 대피를 시킬 때 만약에 공격을 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그 자위대가 출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게 지금 아베 총리의 논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넘어서서 그 해당국에 동의가 있으면 그 연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사실상 거기까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연도까지. 그렇죠. 우리 한국 정부는 절대 그런 것은 동의가 필요하다. 이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될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뭐 초일 전쟁이나 로즈 전쟁을 일본이 벌어졌을 때 그때 면분증 그 하나가 확실하게 해외에 있는 자국 일본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보호하기 명분으로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면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국은 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의 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네, 네. 중국은 좀 아주 우려하는 눈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은 상당히 군사력에 대한 군사 비용 그것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네. 사실상. 예. 그러니까 아시아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편에 서서 아시아 전략을 할 수 있는 나라. 완전히 미국의 위기원을 그대로 예. 수용할 수 있는 나라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게 일본이다. 네. 라는 옛날부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본을 허용하는 것을 환영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나 한국이 바로 네. 일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중국하고 일본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 한반도에 상당한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네. 그때 우리 한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오히려 지금 한국 정부는 양쪽에서 병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상당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네. 어려운 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네. 청일전쟁 경험도 있고요. 네, 청일전쟁이 거의 저희 한번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네. 걱정스러워하는 대목인데요.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음 달에 이제 방한을 하거든요. 네, 네. 그에 앞서서 이제 양이 외교부장 네. 이달 26일에서 28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네. 네. 일단은 이제 일본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좀 상당히 좀 이제 좋지 않고 좀 갈등 관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 사이에서 어떤 예, 외교적 선택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의 입장에서는 네.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사실상. 있고요. 한편에서는 예. 그러나 중국하고의 관계를 현재 생각할 때는 예. 중국 쪽의 입장도 예.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네. 입장에 있다라고 예.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월호 사건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확실한 매니아를 하고 그러니까 매니아.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매뉴얼. 예. 확실하게 매뉴얼. 예. 실제적으로 미국의 요청이 강하게 있을 경우에는 일본 쪽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물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본 내에서 통과되는지도 아직 미지수의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경우 아무래도 한국 쪽에서도 협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한국 연도 내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미리미리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놔야 된다. 예를 들면 여기는 미국 비행기가 먼저 일본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간다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어제는 나왔는데 그러나 미국 비행기가 아니라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일본 비행기에 일본 사람들을 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혹은 대한항공이나 대한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대책을 좀 해놔야 거기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국 쪽에서 호의를 하고 일본에 넘겨지는가라든가 그런 매뉴얼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훈련이 좀 필요할 거예요. 비밀 훈련 같은 거. 그것으로 안 했기 때문에 세월호도 이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매뉴얼을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일본은 예를 들면 북한이 혹시나 붕괴했을 때
미국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가 네. 그러한 매뉴얼이 다 완성되어 있고 예. 비밀리에 훈련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입장은 우리 정부도 계속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예, 예. 그러나 그 원칙적인 입장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상 물론 이것은 2월이나 혹은 연내에 일본이 막 공면단 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네. 확실하게 집단적 자유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알겠습니다. 쯤이 되면요. 예. 네, 그 이후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한 네.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뿐만이 아니라 비밀리에 이거는 실정해놓고 실제적으로 유사시에는 아주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냥 원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만 해도 이거는 그렇죠. 실제 나중에. 상황이 일어날 때는요. 이게 그렇죠. 매뉴얼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고사학과 유지 세종대 교수님과 함께 일본 아베 총리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선언,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